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계속해서 저는 좀 오늘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가 혼재가 됐었는데 우선 미중 무역 갈등도 이게 온건해지는 건지 강경해지는 건지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났고요. 또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나갔죠. 현장에서는 이걸 어떤 쪽으로 해석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그 미중 무역 갈등 지속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베센트 장관의 인터뷰에서 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뭐 협상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 전략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하는 게 아직 안 끝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그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 미국도 지금 중국하고 갈등 속에서 미국 경제에 가장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협상할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뭐죠?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당장에는 프로그레스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취업 맞이를 하고 나서 8월 9일에 했을 때 원론적인 얘기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이견이 있구나. 물론 최근에 한국은 오늘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또 다른 한국과 관련되는 거는 긍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만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각자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올 일과 타결일이 금방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코멘트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어떤 상승세를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AI가 주도한 상승 랠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자주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아직 뭐 에이펙 시간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경쟁 심리, 기선 제압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완전히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가닥을 잡기가 불투명할 것 같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또다시 AMD가 폭등세를 이어갔었죠. 이게 엔비디아가 또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가 뭔가 과열권에 접어들면은 한 번은 뭐 브로드컴이 살짝 발목을 잡아주고 이번에는 AMD가 살짝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삼중구도가 완성이 되는 모습이네요. 예. 그렇다고 AMD가 간 거는 오늘 이슈가 아니고 저번에 말씀한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AI가 AMD 주식 10% 워런트 받으면서 이제는 AMD한테도 GPU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AMD한테 하는 것도 6기가와트, 엔비디아한테 하기로 하는 것도 10기가와트.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오픈AI가 중점을 두는 거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아까 10대 6 정도로서 AMD의 어떤 그 의미가 이제 오픈AI가 주도하는 그거에는 더 의미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워런트 시행하려면은 지금 주가 갖고는 안 됩니다. 오픈AI가 그 워런트 10% 갖고 되는 것, 10%가 행사되려면 2030년 초반까지인가요? 주가가 600달러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대보다 2.8배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흐름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나온 얘기인데 AMD의 대항은 오라클도 이제 AMD 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새로운 칩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경계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I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또 의미 있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간격은 좁혀지는 과정에 당분간 놓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AMD 이슈도 있었고요. ASML도 이제 실적을 발표한 걸 보니까 당장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도 서프라이즈지만 앞으로의 이런 가이던스가 상당히 유망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가 어느 때보다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에는 오늘 좀 긍정적인 영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선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진정이 됐고요. 또 이어서 베센트 장관도 한국 관련 코멘트를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뭔가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단순히 표면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일까요? 어떤 특정한 계기가 마련이 됐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두 가지죠.
반도체 말씀하신 거로 반도체 자체 펀더멘털적으로 추가적으로 랠리를 할 것이냐. 긍정적인 ASM의 실적 발표인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ASM의 뭐 디테일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ASML은 EUV 장비 수주가 좋아서 수주 잔고에 대한 전망이 좋았습니다. 맞는데요. EUV가 더 좋았어요. 전체적인 수주액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EUV가 드러났다는 거는 반면에 중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국이 줄어들어도 EUV 포함해서 EUV는 AI니까 AI 쪽에서 수요 지속이 EUV를 자극하고 중국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성장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가요 올해 3분기인데 올해 실적은 EPS도 30-4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성장은 그 매출 기준으로 성장을 할지 안 할지가 여전히 의심스러운데 빠꾸하지 않을 것 같다. 성장을 이번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원래 기대치가 성장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 내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정도 가지고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우리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거 반영했어요. 지금 9월 들어와서 9월부터 지금 10월까지 38% 올랐어요. 그리고 PER이 지금 35배거든요. 이제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한국의 주식 같은 경우도 많은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것만큼 상승 각도가 계속 논스톱으로 갈 거라고 펀더멘털 위주로만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럼 뭐가 와야 되느냐?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안정화되는 게 더 1,400 이하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가면 그 랠리를 추동할 수 있는 추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배선트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코멘트한 거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 들어갔다. 트럼프 순방 때 발표할 예정이다. 뭐 기사가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뭐 우리도 총력적 사람들 각오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누굽니까? 그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금 좁히는 정도로서 뭔가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 낙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편 베센트도 자기가 재무장관이라면 자기가 그쵸 재무장관인데 자기가 만약에 연준이라면 통화 수합은 연준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통화 수합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통화 수합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에서는 매우 파지티브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보면은 주가가 이것만 가지고 반도체 아니고도 전체적인 장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싱가포르를 언급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하고 통합 수합했다는 거는 싱가포르 통합 수합 규모가 크지가 않거든요. 1,000억 달러가 안 될 겁니다. 600억 달러. 물론 한국의 사이즈를 대비해서 싱가포르 얘기를 했을 뿐이지 한국은 비례해가지고 진짜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합 수합이 우리가 원하는 규모까지 해주기는 역시 현실적인 한계인가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환율이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직까지 1,420원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이 통화 스와프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규모만큼 체결이 될지 이 부분에 특히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증시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 밤사이 뉴욕 증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